자유한국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시장에 다녀보거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과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철저히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문을 저희 자유한국당이 잘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황교안 대표가 연초에 집회 연설에서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죽어야 산다는 각오로 정말 국민들이 얼마나 걱정이 큽니까? 나라가 정말 이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될지, 또 경제는 정말 어려워지는데 이게 제대로 풀리지도 않고, 근데 정치권은 계속 뒷걸음질만 하는 것 같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런 걱정을 풀어주기 위해서 스스로부터 철저한 처절한 개혁의 혁신에 그런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이야기했듯이 우선에 당대표부터, 그리고 당대표가 주문했듯이 중진과 뜻 있는 동지들이 험지보다 더한 험지에 갔으라도 죽어야 산다 하는 기적을 일으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진 세대에게 정치 공간을 열어주고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바, 정말 죽을 각오로 일하라고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죽을 각오로 일을 해서 이 정치를 바로잡고 경제를 다시 살리고, 그리고 국민들이 더 이상 나라가 이 존망의 위기에 처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동안 자유한국당 입장에 대해서 조금 혼선이 있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귀중한 유권자이고 또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의사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혼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유한국당은 이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거 아니냐, 반대했던 거 아니냐가 이제 혼선이 있었다라는. 네, 그런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도 18세 연령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많았고요. 네. 당에서 걱정했던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사 집단의 일부 교사 집단의 지나친 정치화. 그래서 그것이 서울의 인원고 사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사실과 다른 주입을 한다거나 그걸 강요한다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그 불이익을 준다든가 또 그런 걸로 해서 인원고 사태라는 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일부 교사 집단의 정치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독일 같은 경우 사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0년대 좌우 대립이 심할 때 있었는데 독일에서는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라는 게 맺어져서 이런 원칙을 정했습니다. 교사는 절대로 특정 의견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 논쟁적인 주제는 논쟁에 맡겨둬야 한다.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관심에 초점을 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데는 선진국에서는 이 교사 집단이 학생들에게 뭘 주입하는 그런 문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학제를 그동안 이야기했는데 교실에서 이제 만 18세가 되면 고3 중에 선거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못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는 우리보다 반년이 학제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교단에서 18세가 되면 대부분 이제 그 대학생이 되거나 또는 사회에 나오거나 하는 경우에 반해서 우리는 이 18세의 경우에 학교 내에서 어떤 학생은 하는 그런 학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18세 지금 학생들이 유권자로 참여하는 것이 저희 정당 입장을 떠나서 우리 정치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장 분노하는 게 뭡니까? 조국 사태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부모 카드 다 쓰고 온갖 특권과 장깨를 부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심들이 제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것이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지도 않을 거고요. 오히려 우리 정치에게 입만으로 정의를 외치는 그런 그 이중잣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판하는 중요한 표심이 될 거라 믿습니다. 네. 다양히 뭐 4+1 요 논의 자체에 계속 이제 반대를 했던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만 270석으로 오히려 늘리자. 그렇게 해서 사실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4개 지금 시군, 지금 우리 양 위원장님이 계신 통영, 고성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그 지역이 복합지역 선거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의 대표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지역구를 늘려서 그런 지역의 대표성을 높이자. 전체 의석수는 예, 그렇습니다. 10% 예, 줄이고. 비례대표는 줄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국회를 굉장히 불신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늘린다 그러면 아주 때려 죽일 겁니다. 그래서 딱 30% 오히려 줄이고 대신에 지역 대표성을 높이고 이 계층 대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당이 정책을 통해서 골고루 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층과 세대라는 것은 정당의 주요 기반이기 때문에 그건 정당의 본연의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해도 못하고 지금 어느 정당에서도 심지어 심상정 대표도 그건 국민들이 몰라도 된다고 할 정도로 복잡한 이런 산식을 가지고 뽑는 것 자체가 이건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선진국의 사례를 말씀했습니다만 미국이라든가 영국은 비례대표가 없습니다. 그냥 전체를 다 지역구에서 다 뽑습니다. 뽑고 그리고 우리는 또 미국 같은 대통령제지 않습니까? 대통령제가 양당제랑 또 제일 맞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본격적으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려고 그러면은 이건 개헌까지 해서 정치 제도와 문화를 다 바꿔야 됩니다. 독일은 내각제거든요. 내각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반영해야 되는데 당장 이게 지금 이번에 추진된 것은 민주당도 반대가 많으면서도 추진된 이유는 민주당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훨씬 더 관용적이라기보다는 지금 상당히 무리수가 된 공수처법을 이 소수당의 도움 없이는 통과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주고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의당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연동형 비례 캡이 주어진 게 아니고요. 민주당이 반대해서 그랬습니다. 민주당도 이걸 공수처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다 줄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제가 또 걱정하는 이런 과정에서 보는 게 뭐냐면은 이게 되면은 다수당이 없어집니다. 과반당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 되면은 부단히 누가 다수당이 되더라도 여당이 되더라도 소수당에 끌려다녀야 됩니다. 우리 정치에 그런 폐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결정도 늦어지고 우리나라는 특히 빨리빨리 무슨 결정을 해야 되고 총론을 모아야 되는데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걱정이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자, 비례대표에서 자유한국당이 지난 총선을 보자면은 비례대표 득표가 자유한국당이 그때는 새누리당이었죠. 제일 높았습니다. 그건 30% 후반대 40% 가까이 됐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연동형이 되면은 자, 국민들이 지역구는 지역구를 뽑았습니다. 또 정당은 정당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기대는 이 비례대표에서 이 정당이 이만큼 차지하길 바랍니다. 40%를 차지하기 바라죠. 그런데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상한 방식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은 40%를 득표를 하고도 비례대표에서 비례대표 한 석을 못 받게 됩니다. 민주당도 그렇게 됩니다. 그럼 누가 가져가느냐? 비례대표 의석에서 10%도 못 받은 정당들이 나머지를 다 가져가게 됩니다. 30석을. 이게 정의로운 것이냐, 이게 정말 국민의 의사를 비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네. 좀 전에 이제 양문석 위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게 사실은 국민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대목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가 비례정당한테 표가 두 개 있습니다. 선거에 들어가면은 하나는 우리 지역구 의원을 뽑는 겁니다. 하나는 정당 비례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할 때는 자, 난 자유한국당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근데 지난번 총선에 비춰보자면 그 정도 좀 더 많이 넘으면 40% 나왔다 치면요. 그럼 당연히 이 비례대표 47석에서는 자유한국당이 40% 가져갈 거라는 게 국민의 예상입니다. 유권자 예상이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되냐면 지역구에서 이미 앞서서 그렇게 그렇습니다. 해왔으니까. 네네. 그런데 10% 그러니까 이 표가 각각 행사되는 겁니다. 각각 행사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유권자가 이 표를 던질 때 내 표는 만일 내 표 지역구에서 자유한국당이 40%를 더 얻어서 그랬을 경우에 내 비례대표 표는 자유한국당이 안 가도 좋아. 이렇게 양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독일의 제도는 굉장히 오랫동안 전통으로 쌓인 것이 그것은 히틀러라는 그런 엄청난 독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실은 양당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게 독일식 연당제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양당제가 필요하냐. 정당 제도를 발전시키면서 저는 민주당도 역할이 컸고 자유한국당도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시민사 역할도 컸고 정의당도 나름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산업화 민주화에서는 그 양대 정당에 큰 족적들이 있었고요.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양대 정당이 더 개혁하고 더 혁신하고 정치를 발전시켜야지 그 정당들은 자꾸 후퇴하고 퇴보하고 하면서 소수 정당이 많이 들어와서 이럴 경우에 지금 양문석 위원장님은 좋은 점만 부과를 시켰는데 어떤 점 걱정이냐면 극우 정당, 극좌 정당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사실 유럽에서 등장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정의당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유럽에서 이런 제도를 이야기하는 나라들이 다 그렇게 정치 선진국이 아닙니다.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을 겪은 나라도 많습니다. 이 양당제라는 게 미국과 영국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민주주의국가들이 양당제를 채택한 것은 나름의 정치 문화도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큰 정당들이 더 혁신하고 더 책임직을 져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선택한 또 소수 정당과 협력하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걱정하고 반대하는 것들은 바로 그런 점 때문이고 또 하나 비례대표 투표를 했을 때 당연히 자유한국당이든 민주당은
또는 정의당이나 같은 그만큼 비례해서 가야 되는데 이 지역구에서 표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이 비례력은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 국민들이 다 수긍할 수 있는 대목이냐.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례 한국당을 이게 이제 이렇게 평론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참 꼼수에 이런 소수당들이 몰아주기 위한 이런 꼼수의 묘수. 예. 신의 한 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민주당도 내심 굉장히 당혹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정의당과 또 소수당과의 신뢰가 깨지니까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건요, 요번에 이렇게 4+1하고 해가지고 급작스럽게 했지만 이 정치 지도의 개편의 문제는 개헌과 함께 국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내가 비례대표를 자유한국당을 찍고 민주당을 찍고 정의당을 찍어서 이만큼 비례가 나올 줄 알았더니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지역의석에서 30, 40% 얻었기 때문에 비례가 30명 중에 한 명도 없네. 이렇게 되는 것은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너무